유형 1번. 자, 어떤 수에 대한 문제라는 유형인데요. 자, 봐봐. 활용에서는요, 결론적으로 너네가 이 문제를 보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식은 무슨 형태여야 되냐면 당연히 1차 방정식 형태여야겠죠. 방정식의 형태여야 돼요.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럼 잘 봐.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어떤 수를 2배 하여 10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다. 너네 이거 처음 보면 어려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만들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야. 식을 어떻게 써야 되지? 뭔가 식을 써서 만들려고 하는 건 기억이 나는데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가 중요한 거죠. 근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어려워. 이거 문제 쉽게 못 만들어내요. 내가 장담하는데 물론 처음부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연습하면 쉬워요. 똑같은 문제 유형 오답 잘하고 하면 쉬워요. 그래서 힌트는 뭐냐? 키포인트.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 해결 포인트는 뭐냐? 대부분의 문제들. 전부 말고요. 활용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둡니다. 구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미지수로 둘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우리 방정식 푼다라고 하면 보통 X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X에 대한 방정식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 만들어내야 되니까 X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그 X를 뭘로 만들어낼 거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통 대부분 X로 둡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렇죠? 어떤 수죠? 우린 그 어떤 수를 뭘로 둘 거냐? X로 둘 겁니다. 이래야 문제가 시작이 돼요. 너네가 미지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문제가 시작돼. 이렇게 너네가 설정을 한 후에 다시 처음부터 읽어. 그러면서 문제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잘 봐. 어떤 수의 2배를 하여 10을 더한 수. 우리 어떤 수 뭐로 두기로 했죠? X. 그럼 X의 몇 배? 2배를 하고 뭐 했대? 10을 더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수입니다. 벌써 문제 만들어지고 있죠. 두 번째, 어떤 수의 몇 배? 4배. 4x. 그죠?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겠다는 건데 얘는 얘보다 얼마큼 작대? 4만큼 작대. 얘보다 얼마큼 작다고? 4만큼 작대. 근데 여기서 문제. 우린 뭘로 풀기로 했죠? 이 식을 뭘로 만들어주기로 했죠? 방정식의 형태죠. 그죠?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그럼 방정식의 형태가 뭔데? 그죠? 는. 방정식은 원래 뭐야?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등식이니까 뭐를 포함해야 돼? 등호를 포함해야 돼. 그럼 우린 이걸 등호로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이 됐어? 등호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등호의 의미가 뭐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들이 같게 만들어주려면 잘 생각해야 돼. 둘이 몇 차이 난다고? 4.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은 거지. 얼만큼? 4. 근데 난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싶은 거야. 얘가 더 작은데. 얼만큼 더 작은데? 4만큼 더 작은데. 그럼 둘이 같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래도 되고 또는 얘한테 4를 더해줘도 돼요.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들이 같은 거잖아. 부족한 녀석한테 더해주거나 많은 녀석한테 빼주거나. 그지? 그럼 서로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정리합시다. 얘 얼마예요? 14. 따라서 2x 플러스 14는 4x가 되고요.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2x.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14. 양변 뭘로 나눠버려? 마이너스 2. 따라서 x값 얼마?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의 활용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들어요.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둡니다. 이해했어? 문제에서 뭘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뭐를 x로 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근데 앞으로 풀어보면 알 거야. 밑으로 가면 내가 유형을 계속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조금 신경 해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유형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푸는 건지. 다음 가보면 대부분 문제는 너네가 지금 딱 봐도 다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둬요. 이런 거예요. 잘 봐봐.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 자, 그럼 지상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구하고 싶은 거. 그렇죠. 가장 큰 수지. 그럼 우린 가장 큰 수를 뭘로 두는 거야? 그렇지. x로 두는 거예요. 그럼 지상에서 내가 가장 큰 수를 x로 뒀다? 근데 우리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얘 전의 수는 뭐라 쓸 수 있어? 얘가 제일 큰 놈이야. 우리 세 개를 이렇게 고를 건데 얘는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야. 이어지는 세 개의 자연수고 얘가 제일 큰 놈이야. 그 전의 애들은 뭐라 쓸 수 있어? 뭐라 써야 될까?
그렇죠.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연수는 다 몇씩 차이나? 1씩 차이 나잖아. 얘보다 하나 작은 거지? 얼마? x-1. 간단하잖아. 1, 2, 3이면 1, 2, 3들 다 1씩 차이 나잖아. 얘가 3이면 얘는 얼마여야 돼? 2. 얘는 얼마여야 돼?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돼, 이상아? 그렇지.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문제 읽어보면 뭐라 쓰는 거야? 다시 이제 문제 읽은 거야. 세 개의 자연수의 뭐? 합. 얘 다 더해줘. 얘 다 더해야지. 얼마 돼? 3x? 3x? x 3개니까 3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얘가 얼마가 되었대? 39가 되었다는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얘 3x 이렇게 넘기면 3x는 얼마가 돼? 아니죠. 3x 마3 넘기면 뿔3 되니까 42가 되면서 양변 뭘로 나눠버려? 3으로 나눠버리면 14. 제일 큰 수가 뭐? 14. 되니? 이렇게 이해. 이렇게 너네가 하고자 하는 걸 먼저 미지수로 두고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써야 너네가 문제를 안 헷갈리고 처음부터 너네 막혀요. 그냥 문제 딱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미지수를 두지 않으면 너네가 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뭘 미지수를 둬야 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알지? 그럼 잘 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숫자에 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부터 조금 애매합니다. 잘 봐.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근데 10의 자리가 얼마래? 6이래. 1의 자리 알아 몰라? 1의 자리를 몰라요. 그죠? 그럼 1의 자리를 뭘로 둬야 될까? x. 1의 자리를 x로 둔 거야, 우리는. 그지? 1의 자리를 x로 둔 거야.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처음수를 뭐로 두기로 했어? 처음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처음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너네 원래가 들었으면 처음수를 뭘로 뒀어야 돼? x로 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모든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진 않을 수 있어요. 이해했어? 그럼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0의 자리가 6이고 1의 자리가 x야. 그럼 너네 얘네 표현하면 뭐라 써야 되냐면 6x라고 표현할래. 맞아, 아니야? 아닙니다. 얘들아, 6x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그렇죠. 6이랑 x랑 곱한 거예요. 근데 얘의 의미는 원래 뭐냐면 60 얼마야. 그지? 얘는 60 얼마입니다. 그지? 10의 자리가 6이고 1의 자리가 x면 60 얼마 아니야? 근데 얘는 6x라는 건 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즉 이런 자릿수 문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봐. 근데 23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23이라는 숫자를 좀 쪼개잖아요? 뭐라 쓸 수 있을까? 그렇죠. 20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20 더하기 3을 또 쪼개잖아? 그럼 뭐라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지? 그럼 결국 이거야. 10의 자리 숫자에 2가 들어와 있고 1의 자리 숫자에 3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마찬가지입니다. 얘 봐봐. 우리는 이제부터 자릿수 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의 자리에 뭐 들어와 있다고? 6. 1의 자리에 x.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 수를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했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6 곱하기 10, x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 이제 돌아갑시다. 그랬을 때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이거 아니야? 그지? 이 수랑 이 수를 이제 비교할 거래.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식으로 나타내면 10x? 그렇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가 원래 수, 얘가 바꾼 수. 근데 얘들은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뭐 하대? 27만큼 작대. 그럼 나 마찬가지로 또 식을 만들려면 얘네 둘이 뭐 하다고 놓고 싶은 거야? 같다라고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바꾼 수가 뭐 하다고 더? 작은 거죠? 그럼 얘한테 뭐 해주면 돼? 27을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네들이 뭐 해주는 거야? 같은 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했니? 그럼 좌변 다 넘깁시다. 얼마 되죠? 마이너스 9x는 얘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그렇지, 33. 얘 둘이 계산하면 33이고 얘로 넘기면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7. 그렇지. 이렇게 암산까지. 양변 뭘로 나눠? 그렇지. 답 얼마? 3. 따라서 x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3이 들어가는 거야. 처음 수는 뭐야? 63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다음. 쉬운 건 진짜 쉽고요. 헷갈리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 활용 문제가 원래 그래. 활용 문제는 너네가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활용이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2학년 가서도 쓰이고요, 3학년 가서도 쓰여요. 심지어 고등학교 가서도 씁니다. 문제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배워놓고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쓸 거예요. 알겠죠? 꼭 여기서 잘 배워야 뒤에 가서 안 헷갈려. 알겠지? 봅시다. 한 개에 700원인 캐러멜 한 개와 한 개에 600원인 젤리를 합해서 15개를 샀더니 총 금액이 9,600원이었을 때 젤리는 몇 개 샀는가? 첫 번째, 미지수를 설정합니다. 미지수를 뭘로 설정하는 거라고? X. 근데 그 X의 기준은 누구?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젤리. 젤리의 개수. 우린 젤리의 개수를 X라고 두는 거죠. 그럼 젤리의 개수를 X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젤리를 X개라고 해. 그럼 여기서 카라멜이죠? 카라멜은 몇 개야? 젤리랑 카라멜을 합쳐서 15개래. 근데 이 중에서 젤리가 몇 개래? X개래. 그렇죠. 15-X. 왜? 15개라는 건 젤리랑 카라멜을 합친 수예요. 그죠? 젤리랑 카라멜을 합친 수가 15개야. 근데 그 중에서 젤리가 X개면 15개에서 젤리 개수만 빼면 뭐만 남겠어? 카라멜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15개에서 젤리 개수를 뺀 게 카라멜 개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젤리의 카라멜이 하나가 얼마? 카라멜 하나가 얼마? 700원. 카라멜 하나가 700원 아닌가요? 그죠? 카라멜 700원. 그러면 15개 마이너스 X개인 카라멜에 얼마래? 700원이라는 거지. 그지? 이 금액을 내야 되는 거고. 한 개에 얼마인 젤리? 600원인 젤리 몇 개? X개 산 거죠. 그랬더니 얼마를 내야 된대? 9,600원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풀어줍시다. 곱하면 얼마? 1,500원 마이너스 700X 플러스 600X는 얼마? 9,6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00X. 그죠? 얘로 넘깁시다. 얼마예요? 암산 좀 해봐요. 암산 좀 해봐. 얼마? 900원. 마이너스 900원 되는 거죠. 양면 뭘로 나눠? 마이너스 100. X는 9. 따라서 젤리 개수는 9개. 이해됐니? 다음. 자, 봅시다. 자, 55번. 자, 현재 윤희의 나이는 몇 살? 10살. 어머니의 나이는 44살. 어머니의 나이가 윤희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자, 그러면 또 미지수 설정. X를 뭘로 둘 것인가? X 뭘로 둘래? 뭐를 X로 둘래? 뭐를 X로 둘래? 윤희의 나이. 윤희의 나이 10살인데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렇지, 몇 년 후죠. 구하고자 하는 건 몇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도가 궁금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지. 그래서 우린 그 연도를 뭘로 두는 거야? X로 두는 거야. 일단 나이는요, 해가 지날 때마다 몇 개씩 먹죠? 하나씩 먹어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야죠. 그럼 연도가 10년이 됐으면 10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현재 윤희. 자, 현재 윤희는요. 현재 윤희 몇 살? 10살이야. 자, 어머니는요. 44살입니다. 그죠? 그럼 현재는 지나고 나서 X년 뒤. 몇 년 뒤는 몰라요. X년 후에는요. 윤희는 몇 살이야? 10X? 그럼 3년 뒤면 30살 되나? 3년 뒤면 얼마 돼? 10 더하기. 그렇죠. 10 더하기 X죠. 왜? 연도가 지날 때마다 몇 살씩 먹는다고?
한 살씩 먹는다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10살 먹고 20년 지나면 20살 먹고 15년 지나면 15살 먹고 따라서 X년 뒤에 윤희의 나이는 1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니의 나이는? 그렇죠. 나이는요 사람마다 다르게 먹는 게 아니죠. 내가 1년에 한 살씩 먹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1년에 한 살씩 먹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도 X년 뒤는 얼마가 되는 거야? 44 플러스 X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연도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 연도가 윤희의 나이의 3배가 됐을 때 어머니의 나이랑 어떻게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윤희의 나이에 몇 배 한다고? 3배 한 게 그게 뭐가 돼야 돼? 어머니의 나이가 되는 그 연도가 궁금한 겁니다. 몇 년인지. 그럼 얘 정리해줘야죠. 풀어줍시다. 얼마야? 30 플러스 3x는 44 플러스 x. 1로 넘기면 얼마? 2x. 1로 넘기면 얼마? 14. 따라서 x는 얼마야? 7년 뒤입니다. 7년 뒤에 엄마와 윤희의 나이는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3배 차이 나는 거죠. 다음. 자, 봅시다. 그럼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도형이에요. 도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도형 문제는요, 그냥 문제가 도형을 주는 문제도 있고요. 얘처럼 그냥 글만 줄 때도 있거든? 그럼 너네 도형을 좀 그려보는 게 좋아. 도형을 안 주는 그냥 글만 주는 문제는요, 너네가 이해가 되기 좀 쉬우려면 그냥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럼 문제 좀 읽어보잖아?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2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아, 직사각형이래. 그죠? 직사각형이래. 그럼 직사각형 좀 한번 그려봐. 얘들아, 뭐 직사각형 그리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지? 직사각형 그려놓고,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36cm래. 세로의 길이가 궁금하대. 자, 우리 x 뭘로 둬야 돼? 누구로 둬야 돼, x를? 세로. 세로의 길이를 x로 두는 겁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 그려놓고 얘 얼마라고? x. 그럼 가로는 뭐라고? 그렇죠. 세로의 길이보다 몇 cm 더 길다? 2cm 길다. 그러니까 가로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얼마? 36. 그럼 얘들아, 이거 둘레의 길이는 모든 면 길이의 합이죠? 그죠?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이잖아요. 그죠? 다 더해봅시다. 자, 여기 x 플러스 2면 여기도 x 플러스 2. 여기가 x면 여기도 x. 그럼 x 더하기 x 플러스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2. 이게 둘레 아니겠어? 가로, 세로 두 개씩 있으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4x 플러스 4. 이게 둘레잖아. 그지? 그럼 4x 플러스 4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36이 되었다는 소리죠. 됐니? 그럼 이 4 뭐 해줘야 돼? 2항. 따라서 4x 얼마가 되는 거야? 32. 양면 뭘로 나눠버려? 4. 따라서 x 얼마? 세로의 길이는 8cm. 됐니?